사랑해요. 그가 저에게 외쳤습니다. 뭐지? 이거 꿈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캠벨, 북런던에 사는 소아 물리치료사예요. 어제 맥주를 과하게 마셨나 봐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안대를 쓰고 커튼을 쳐놓은 채 늦잠을 자는데 창밖이 너무 시끄러워요. 짜증이 치밀어 낡은 창문을 꽉 닫으려 일어났죠. 그런데 열린 창문 너머로 오픈탑 버스 위에서 환호하는 남자들이 보였어요. 그 순간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큰 소리로 외쳤죠. 사랑해요. 뭐지? 꿈인가? 고백을 왜 버스 위에서 해? 잠이 번쩍 깨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지붕에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었어요. 가로등에 매달린 사람도 있었고, 모든 높은 곳에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죠. 그때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바로 어제 일 때문이죠. 어제 2025년 5월 22일 토트넘이 41년 만에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린 날, 영국의 북런던 거리는 축제로 난리였고 토트넘 선수들은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손을 흔든 그 남자, 바로 손흥민, 소니였어요. 맙소사. 어제 맥주를 과하게 마신 것도 토트넘 우승 때문이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소니의 버스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아쉬웠어요. 사진이라도 찍을 걸. 소니를 내 눈으로 보다니 꿈만 같았죠. 밖에 나가 함께 축제를 즐기고 싶지만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났어요. TV를 켜니 퍼레이드 장면이 나오고 소니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외쳤어요. 여러분 소니를 봐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조산아로 태어났어요. 몸이 약해서 부모님이 늘 걱정했죠. 병원에 자주 드나들며 자랐고 그 덕에 병원이 친숙하고 의사 선생님들처럼 병을 낫게 해주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뤘지만 이 일은 정말 힘들어요.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요. 아이들이 미소 지을 때 잠깐 행복하지만 병원을 나오면 녹초가 되죠. 퇴근하면 맥주 한 캔 들고 소파에 쓰러져 TV를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에요. 외로울 틈도 없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예요. 친구, 직장 동료는 있지만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없어요. 맥주와 TV가 제 유일한 위로였죠. 영국 사람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늘 바빴고 축구 경기장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경기장을 찾는 아이들을 부러워한 적도 없었죠. 월드컵 정도는 TV로 보지만 응원하는 팀은 없었어요. 축구는 제 삶과 동떨어진 세상이었어요. 2022년 첫 환자를 맡았어요. 5살 라일리 키스였죠. 저처럼 조산아로 태어났는데 뇌성마비가 있었어요. 의사들은 라일리가 절대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넘어져도 멍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걷는 연습을 했죠. 어느 날 라일리가 물었어요. 클레어, 매일 하는 거 있어? 저는 멋쩍게 대답했죠. 응, 매일 맥주 마셔. 라일리의 엄마 사라가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웃으며 농담이야, 라일리. 넌 매일 공 차는구나. 대단해. 라고 했어요. 라일리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제 지친 마음을 살짝 녹였죠. 라일리는 수술과 꾸준한 치료 끝에 걸을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축구공도 찰 수 있게 됐어요. 2022년 라일리가 집 뒷마당에서 골을 넣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어요. 토트넘 선수 벤 데이비스와 조 로든이 라일리 집에 깜짝 방문했고 손흥민과 영상통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라일리는 병원에 와서 자랑했죠. 소니가 나를 위해 세리머니 했어. 손흥민이 레스터 시티전에서 득점 후 라일리를 위한 찰칵 세리머니를 했다고요.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고 치료에 집중하느라. 아, 그래. 멋지다, 라일리.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해 5월 라일리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널전 하프타임 이벤트에 초대됐어요. 5살 꼬마가 힘차게 왼발 슈팅을 날려 골을 넣었죠. 토트넘 레전드 골키퍼 팻 제닝스를 지나 골망을 흔들었어요. 라일리는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했고 그 장면이 인터넷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난 거죠. 라일리의 골은 토트넘 5월 이달의 골로 뽑혔어요. 득점왕 손흥민의 노리치 시티전 가마차기 골을 포함한 후보들을 제치고 70.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죠. 손흥민 트위터의 공식 첫 글이 라일리의 키스 마이너스 하트 세리머니였어요. 매너까지 월드 클래스라는 말이 돌았어요. 손흥민, 그때만 해도 손흥민이 이렇게 제 삶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2023년 라일리는 6살이 됐어요. 여전히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며 축구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죠. 라일리는 점점 더 잘 걸었고 공을 차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사라는 라일리가 축구 덕분에 더 강해졌다며 웃었어요. 저는 그래, 라일리 대단하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솔직히 손흥민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라일리가 좋아하는 잘 나가는 선수 딱 그 정도였죠. 그러다 라일리가 병원에서 보여준 유튜브 영상에서 손흥민의 힘든 순간, 수많은 부상들에 대해 알게 됐어요. 2019년 손흥민은 안화골절로 마스크를 쓰고 뛰었어요. 얼굴이 부은 채로 경기에 나선 모습, 정말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손흥민이 마스크를 쓰고 뛴 그 장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라일리가 소니는 절대 포기 안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손흥민이 조금씩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2025년 라일리는 8살이 됐어요. 저는 직장에서 3년 차가 됐고 일에는 익숙해졌지만 환자들이나 동료들을 대하는 건 아직도 어려웠어요. 저와는 다르게 라일리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2025년 5월 13일 토트넘 훈련장에 초대받아 손흥민을 직접 만났대요. 라일리가 병원에 유니폼을 입고 와서 자랑했죠. 소니가 나를 안아줬어요. 유니폼에 사인도 해줬어요. 소니와 토트넘 선수들을 만나다니 정말 인생 최고의 하루였어요.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선수들이 내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고 싶어요. 사라는 라일리의 발전은 부모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토트넘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감격했죠. 핸드폰으로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며 웃던 라일리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했죠. 알코올 중독자들은 매일 술 마신대요. 한 캔이라도 매일 마시면 중독이래요. 라일리의 말이 가시가 되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매일 하는 것이 맥주 마시는 일뿐이라고 한 걸 기억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 앞에 선 저는 맥주 캔을 손에 쥐었지만 도저히 따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술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일리가 노력했던 3년 동안 저는 변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술 없이 맨 정신으로 손흥민의 지난 10년을 검색해 보았죠.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해 2025년까지 우승 없이 버텼어요. 2022년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팀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죠.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비판도 많이 받았대요. 우승 언제 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늘 웃으며 답했지만 그 뒤엔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2022년 월드컵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해 뛰었고 팬들의 기대를 짊어졌어요. 저도 일하면서 압박감을 알거든요. 아이들 치료가 잘 안 될 때 부모님들의 실망한 눈빛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손흥민의 그 끈질긴 마음, 저도 닮고 싶었어요.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의 골 모음, 인터뷰, 한국 예능까지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손흥정 감독님이 손흥민을 훈련시키는 영상을 봤어요. 엄격하지만 따뜻한 모습에 끌렸어요. 기본을 지켜라, 성실해라라는 아버지의 말이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었더라고요.
소니의 가족을 보니 저도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어렴풋한 기억뿐이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희미해져요. 눈물이 났죠. 손흥민이 부상과 비판을 이겨낸 것처럼 저도 제 외로움을 이겨내고 싶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어린 시절 영상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사춘기 시절 다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인데요. 그때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고 귀여워 웃음을 자아냈죠. 이 영상은 2010년에 방영된 것으로 당시 19살이었던 손흥민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유럽 무대를 막 시작했을 때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독일의 저렴한 호텔에 머물며 아버지가 직접 방을 청소해주고 한국에서 가져온 밥솥으로 한식을 만들어주며 뒷바라지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손흥정 감독은 2주 만에 아들의 방을 방문했는데 방 상태가 엉망인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완전 돼지우리다. 내가 2주 만에 와보니 전에 치워놓았던 곳이 다시 엉망이 됐어. 화장실도 마찬가지야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라고 말대꾸를 했어요. 돼지우리라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 손흥민은 깨끗한 이미지여야 하는데 아빠 때문에 이미지가 더러워진다라며 귀여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아버지는 손흥민의 투덜거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뒷바라지를 계속했죠. 그리고는 진지하게 교육 철학을 전합니다.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없다. 아빠가 지금 옆에 있으면 잠도 더 자고 싶겠지만 노력과 투자가 없으면 미래는 없다는 말에 손흥민은 뾰로통한 표정으로 듣기만 하며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을 드러냈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아버지께 말대꾸하던 그 시절 손흥민. 너무 귀엽다. 완전 평범한 가족의 모습 같다. 손흥민 맞아.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너무 사랑스럽다. 그냥 우리 아빠랑 똑같다라며 공감과 웃음을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아버지가 타국에 있는 아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영상 곳곳에서 느껴져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꼈다고 해요. 당시의 사춘기 손흥민 모습이 지금의 성숙한 스타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고 있답니다. 아들 사랑이 지극한 아버지는 월드클래스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흥민이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축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축구와 흥민이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축구와 흥민이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 한 번뿐인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러면서 손흥민은 월클이 아니다라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월드클래스와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월드클래스는 다릅니다. 공 하나 잘 찬다고 해서 월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품을 동반해야 합니다. 흥민이는 월드클래스가 아니고 흥민이의 축구가 앞으로도 10%씩은 더 성장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흥민이가 은퇴할 즈음에는 고생 많았다. 내 꿈을 이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줘서 고맙다. 자식이지만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덧붙여 만약 토트넘에서 이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연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민이가 살아보고 싶었던 도시, 공을 차보고 싶었던 구단에서 행복하게 공을 차다가 은퇴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그 선택은 흥민이가 직접 하겠지요. 저는 늘 흥민이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을 전하셨어요. 소니는 코믹 연기에도 재능이 있더라고요. 한국 영상 중에 조기축구회라는 한국의 풋볼 클럽 영상이 있었는데요. 꼭 한번 보세요. 소니가 진짜 일반인들과 축구하는 내용은 아니고 개그맨들과 나오는 거였어요. 손흥민과 히샬리송, 제이미 돈리 등 토트넘 호스퍼 FC와 김민재, 토마스 밀러,
요주와 키미이 등 FC 바이에른 뮌헨 소속 현직 프로 축구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조기 축구의 멤버들은 7대1로 패배한 경기 결과에 발끈하며 성난체 식당으로 들어섰어요. 이분들은 새로 뽑은 막내들에게 패배의 책임을 떠넘겨요. 면목 없다는 듯 고개도 못 들고 등장한 막둥이 3인방은 손흥민, 히샬리송, 제이미 돈리. 이분들은 개그맨들만큼이나 웃음을 자아냈어요. 심지어 히샬리송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흥민의 손짓에 간신히 콩트에 투입됐어요. 7대1의 주범은 골키퍼인 막둥이 손흥민이었어요. 그는 저는 골키퍼보다는 공격수라며 포지션 변경을 어필했지만 공격수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비웃음을 사서 폭소를 자아냈어요. 급기야 개그맨은 우리나라 대표 공격수 손흥민 경기 봤냐라며 실제 손흥민을 앞에 두고 엉뚱한 대상을 칭찬해 웃음을 더했어요. 이에 손흥민은 자신의 경기를 묻는 질문에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솔직히 최고였다라고 답했어요. 손흥민은 물론 그를 지켜보던 히샬리송과 제이미 돈리도 결국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기에 히샬리송과 제이미 돈리는 한국 문화를 찰떡같이 흡수한 조기 축구의 막내로 열연의 웃음을 줬죠. 히샬리송은 술을 따르기 전 소주병 목을 3번 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이모, 여기 살이 라고 능숙하게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 손흥민이 웃음을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제이미 돌리는 수저 밑에 휴지를 가지런히 깔아주는 깨알 열연으로 웃음을 더했죠. 이에 개그맨들이 선심 쓰듯 제이미 돌리. 너는 3개월 정도 꾸준히 회비 내면 축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에 실소를 더했어요. 동료들이 예의 바르다라며 칭찬을 듣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손흥민만큼은 눈총을 받아야 했어요. 막둥이 손흥민이 음식을 먹으려 할 때마다 7골이나 먹고 배가 불러서 음식이 들어가겠냐라고 눈치를 줬어요. 심지어 단체 사진에서도 손흥민은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빠져야 했어요. 그가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카메라를 대신하자 구박만 받았어요. 어디지가 손흥민인 줄 알고 세리머니를 해. 너 어디 가서 우리 축구단이라고 얘기만 해봐라며 성을 내며 나가는 회원들. 뒤로 손흥민의 닮은 꼴 스타까지 등장해 인기를 빼앗아가서 웃음을 더했어요. 급기야 손흥민은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홀로 소주를 마시며 조기 축구 어렵네라고 말해보는 이들을 폭소했어요. 천연덕스럽게 연기도 잘해서 보는 내내 배꼽을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뭐든 열심히 해서 재미있는 영상이 너무 많았죠. 손흥민에 빠져들면서 저도 변하고 싶었어요. 매일 맥주나 마시며 소파에서 잠드는 삶이 싫었어요. 그래서 북런던의 여성 축구 클럽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공을 차는 것도 어색했죠. 넘어지고 공이 엉뚱한 데로 가고 동료들이 웃었어요. 클레어, 골대가 저쪽이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2019년 부상 후 마스크를 쓰고 뛴 것처럼 저도 버텼죠. 퇴근 후 주말마다 연습했어요. 집에 오면 씻자마자 잠이 들어버렸고 술 생각도 안 났죠. 체력이 좋아지니 일도 즐거워졌어요. 아이들과 더 잘 놀아주고 부모님들과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직장에서 이달의 친절한 직원으로 뽑혔어요. 동료들이 클레어,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라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소니 덕분이야 라고 했어요. 축구 클럽에서 만난 친구들도 생겼어요. 함께 축구 경기를 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클레어,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 영화 보려는데 넌 어때? 혼자 맥주 마시던 시간은 이제 친구들과의 웃음으로 채워졌어요. 라일리를 만날 때면 손흥민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 라일리가 여름에 한국으로 손흥민 경기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워서 사라에게 티켓 예매 방법을 물었죠. 사라는 웃으며 경쟁 치열할 거야. 실패하면 영국에서 하는 경기를 보면 되지. 라고 했어요. 그제야 깨닫고 깔깔 웃었죠. 아, 맞다. 토트넘 영국 팀이지 소니 때문에
한국 팀인 줄 착각했네. 사라는 라일리와 손흥민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라일리가 소니 품에 안겨 웃는 모습, 정말 따뜻했어요. 그 사진을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해놨어요. 41년 만에 승리로 트로피를 거머쥔 손흥민은 한국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죠. 그는 잠시 웃었지만 곧 눈빛이 흔들렸어요.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이 흐르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사랑 덕에 완벽한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께는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 저를 싫어하셨던 분들이라도 오늘을 통해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고백 같지만 저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기대와 압박, 책임감, 그리고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10년 넘게 유럽에서 뛰며 늘 성실했지만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 시즌은 유난히 더 힘들었다고 하죠. 현지 언론에서는 그의 기량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국내에서도 대표팀의 부진한 성적에 손흥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에이징 커브,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어 기량이 감퇴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죠. 하지만 손흥민은 묵묵히 그 모든 걸 견뎌냈고 결국 우승컵을 들어올렸어요. 프로 무대에서의 첫 우승이었고 주장으로서의 첫 트로피였어요. 41년 만에 토트넘이 유럽에서 거둔 우승이자 그가 단단하게 쌓아온 시간의 증명이었어요. BBC 뉴스에서 기자가 말하더라고요. 한 토트넘 팬이 딸 이름을 안젤라 메디슨 흥민이라고 지었다고요. 토트넘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의 이름을 붙였다니 대체 얼마나 열혈 팬이면 아기 이름을 이렇게 짓겠어요? 화면에는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2025년 5월 22일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고 41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2007-8 시즌 리그컵 이후 17년 만에 우승, 1983-84 시즌 유럽파컵 이후 41년 만에 쾌거라니. 뉴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런던이 미쳐버렸습니다. 그 팬의 딸, 안젤라 메디슨 흥민은 바로 그 역사적인 날 태어났대요. 원래 이름은 다니엘라였는데 토트넘의 우승에 감격한 아빠가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 아빠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안젤라 메디슨 흥민의 생일은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이 아이의 탄생은 토트넘이 영광의 시절로 돌아가는 신호탄이죠. 다니엘라로 불릴 뻔한 건 모르면 좋겠네요. 아빠가 웃으며 말하는 걸 보니 저도 피식 웃었어요. 예전이라면 솔직히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기 이름에 축구선수 이름을 넣다니 이 사람들이 미쳤나? 하지만 공감이 가는 걸 보니 저도 진짜 팬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우승 후 열린 인터뷰 현장에서는 축구 팬들과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특히 한 여성 앵커가 손흥민에게 질문을 던졌죠. 소니, 그동안 본인은 레전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떠세요? 이제 진짜 레전드라고 인정하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손흥민은 잠시 미소를 머금다가 특유의 부드러운 웃음과 함께 센스 있게 대답했어요. 레전드라고 하죠. 뭐, 안 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17년간 아무도 못 해냈던 걸 놀라운 선수들과 해냈습니다. 오늘만큼은 토트넘의 레전드로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인터뷰장은 환한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고 팬들의 마음도 한층 더 따뜻해졌죠. 그 모습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유쾌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평소 말수도 적고 자신을 드러내길 꺼려했지만
그날만큼은 자신감 넘치는 레전드로서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그 센스 있는 답변은 팬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될 명언처럼 남았고, 저 역시 그 순간을 TV 화면 너머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손흥민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그의 축구 실력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겠죠. 그가 오늘만 레전드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 모두에게 레전드였다고 생각해요. 그가 만들어낸 역사는 단순한 기록 그 이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진짜 전설이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스타디움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선수들은 가족들과 팬들, 그리고 동료들의 환호 속에서 서로 포옹하고 기쁨을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손흥민은 한참 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어요. 다른 선수들은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주는데 정작 그의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손흥민은 잠시 어색한 듯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과 지인들의 축하를 받았고 서로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어딘가 모를 허전함과 기다림이 스며 있었죠. 그 순간 마침내 아버지가 경기장 입구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때서야 아이처럼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눈물을 흘렸죠. 크게 성장한 아들의 등을 아버지가 부드럽게 그리고 든든하게 계속 토닥여 주셨어요. 손흥민은 그 따뜻한 품에 기대어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눈물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세 사람은 아주 오래도록 서로를 꽉 안아주었고 그 순간은 단순한 우승의 축하를 넘어 진한 가족애와 사랑의 시간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켠에서 깊은 부러움이 일었어요.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주는 힘과 위로,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감정을 그때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경기장에서의 영광보다도 손흥민과 그의 가족이 주고받는 사랑이 더 빛났고 그 따뜻한 포옹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장면으로 제 마음에 남았답니다. 그 장면이 화면에 비칠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른이 되어도 성공한 순간에도 부모님의 품은 그렇게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곳이구나 싶었죠.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안겨 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외로웠지만 애써 외로움을 외면했다는 걸요. 손흥민 덕분에 축구를 시작했고 친구들과 맥주를 나누며 토트넘 경기를 보는 삶이 생겼어요. 혼자 마시던 술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할 때만 마셔요. 데이트 신청도 받았고 무엇보다 행복해졌어요. 고마워요, 소니. 건강하고 오래오래 토트넘에서 뛰어줘요.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밖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2025년 5월 23일 TV에서는 낮에 했던 카 퍼레이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춤추고 무거운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팬들에게 보여줬어요. 곧 친구들이 오면 저도 같이 축제를 즐길 거예요. 손흥민이 있는 한 이 축제는 계속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